파트 1.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는 순간 어지럽거나 비틀거림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지도 모릅니다. 30년 이상 경력의 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현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노년기 순환기 건강과 자립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샤워 중 단 한 곳만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비를 아끼고 요양시설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중에 이연자 씨라는 69세 여성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따님이 저를 도왔는데 그녀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드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샤워하실 때 딱 한 군데만 제대로 자극해 보세요.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보충제는 필요 없습니다. 반호부님은 충분합니다. 그분은 제 말을 믿고 매일 꾸준히 그 방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팡이 없이 걸어서 혼자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류 검사 결과는 27%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그분의 표정은 밝아졌고 걸음걸이에는 새로운 힘이 느껴졌습니다. 파트 2.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일까 궁금하실 겁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샤워하면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비결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샤워 후에 자주 어지럽고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습니다. 밤에 잠들기 어렵고 아침에 몸이 뻣뻣합니다. 몸이 자주 차갑고 손발이 항상 시립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분 습관을 실천하시면 혈류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높아지며 다리 근육의 회복 속도 또한 빨라질 것입니다. 제 30년의 임상과 분석에 따르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자극하느냐에 따라 신체의 순환 능력은 최대 40%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혈관 검사와 체온 변화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파트 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들어가는 욕실,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머리 감고 팔다리 씻고 나오시죠. 하지만 우리 몸에는 노화 속도를 늦추는 5가지 순환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단 5분간 이 부위를 부드럽게 데우고 자극하면 몸속 독소 배출이 빨라지고 혈류가 안정되며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이 습관을 한 달간 유지한 분들은 평균 18%의 혈압 수치 개선을 보였고 다리 부기는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몸속의 순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회복의 기회는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샤워 시간 속에 이미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부위는 아직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영상의 흐름을 통해 순환 구조를 이해하셔야 나중에 직접 시도하실 때 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단 5분을 투자하면 몸의 피로가 덜하고 다리가 가벼워지며 아침이 달라집니다. 매일 반복할수록 면역력은 강해지고 수면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가 약이나 주사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공유해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손바닥에 숨겨진 몸의 전체 순환 스위치입니다. 손바닥은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장기와 신경을 연결하는 중심점입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온몸이 반응합니다. 소화가 잘 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이 작은 변화를 직접 느끼시면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파트 4.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실천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손바닥의 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1분, 여러분의 손바닥에서 전신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샤워하면서 손바닥을 얼마나 신경 써서 씻으시나요? 대부분 당연히 손은 잘 씻죠라고 답하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이 손바닥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손바닥이 우리 몸의 순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 작은 손바닥이 놀랍게도 전신의 혈류, 신경, 심지어 장기 기능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유독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대전에서 오신 김만수 씨는 올해 72세였습니다. 10년간 수화불량으로 고생하며 약에 의존하셨고 식사 때마다 속이 더부룩했으며 밤에는 위가 불편해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하셨죠.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는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피부도 경직되어 있었고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자극해 보세요. 그리고 손뼉을 치듯이 30초간 비벼주세요. 그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2주 후 병원에 오셨는데 안색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졌어요. 이제 밥도 잘 먹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단지 손바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온몸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손바닥에는 7,000개가 넘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이, 간, 심장, 폐 등 주요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손바닥은 곧 몸의 지도이자 에너지의 중심지인 셈입니다. 이곳을 올바르게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소화 기능과 면역 반응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일본의 장수 마을을 조사한 한 연구에서는 100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매일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팀의 실험 결과도 흥미로웠습니다. 손바닥을 1분간 자극했을 때 혈류량이 34%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뇌까지 맑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손바닥을 만져보세요. 따뜻하신가요? 아니면 차갑고 경직되어 있으신가요? 만약 손바닥이 차갑다면 이미 몸의 순환이 느려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키캡 145 중 따뜻한 물줄기가 손바닥에 직접 닿도록 30초간 손뼉을 칩니다. 짝짝짝 소리가 나도록 손바닥끼리 마주치게 하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손바닥의 모세혈관이 열리고 피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키캡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합곡혈 자극하기. 엄지와 검지 사이에 푹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이곳을 5초간 눌러주세요.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더부룩할 때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도 단 1분이지만 그 1분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죠. 강남에 사시는 박영애 할머니는 67세이십니다. 손발이 저리고 밤에 자꾸 깨서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 아침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어요. 그분께도 같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매일 뜨거운 물로 손바닥을 덮이고 합곡혈을 누르세요.
3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활짝 웃으시며 의사 선생님, 어젯밤엔 정말 잘 잤어요. 손발 저린 것도 없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몸에 피가 잘 돌기 시작하면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숨은 수화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손, 그 손바닥 안에 이미 건강의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싼 약보다 꾸준한 자극이 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손바닥은 그저 씻겨나가는 부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스위치입니다. 하루 단 1분을 투자해 보세요. 몸이 따뜻해지고 소화가 잘 되며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보세요. 따뜻한 물줄기 아래서 손바닥을 비벼보세요. 혈관이 열리면서 손끝이 따뜻해지고 그 온기가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바닥 습관의 시작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몸은 되살아나고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파트 5. 자,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평생 신경 쓰지 않았던 무릎 뒤 하체 순환의 핵심 지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며 걷는 힘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4호 중 단 1분만 투자하면 다리가 1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다리를 한번 보시죠. 평소 잘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겁고 붓는 느낌을 받은 적 없으신가요? 많은 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며 넘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곳이 막혀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30년 넘는 임상 경험 동안 이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십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어르신은 올해 68세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 다리가 몹시 부어 있었고 양말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니겠죠? 걸어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2주 후에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요.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다리를 보니 무릎 뒤쪽이 시멘트처럼 딱딱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문제입니다. 바로 무릎 뒤입니다. 무릎 뒤요?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네, 무릎 뒤에 접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다리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무릎 뒤는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합니다. 다리에서 내려오는 노폐물과 순환이 합쳐지는 통로인데 여기가 막히면 물이 역류하듯 혈액이 고입니다. 결국 다리가 붓고 무릎이 아프며 걷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배수구가 막히면 물이 차오르고 냄새나고 불편하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뒤가 막히면 하체 전체가 무겁고 차가워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18분 이 무릎 뒤가 막혀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 종아리가 붓는다, 이런 증상 대부분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정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샤워하실 때 이 부분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쓰어보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세게 말고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분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3주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다리가 가부러워. 계단도 올라갈 수 있겠어요. 더 이상 지팡이가 필요 없게 되셨죠. 그때 느꼈습니다. 단순히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이 회복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쇄부에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림프절은 몸의 쓰레기통입니다.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모아서 배출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굳어버리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에 쌓입니다. 그 결과 부기가 생기고 통증이 유발되며 무릎 주변이 차가워집니다. 독일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금 부위를 1분간 자극했더니 림프 순환 속도가 2배로 빨라졌다고 합니다. 막혔던 배수구가 뚫리듯 순환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오금 부위가 막힌 사람은 다리 부종 위험이 6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순환이 멈추면 노화가 빨라지고 다리 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키캡이 무릎 뒤에 30초간 따뜻한 물 세기. 샤워기를 무릎 뒤에 바로 대고 물줄기가 직접 닿게 합니다. 온기가 무릎 뒤 근육을 이완시키고 림프 순환을 자극합니다. 키캡이 손가락으로 30초간 오늘 그리드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가볍게 누르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프면 근육이 긴장하니 편안할 정도로만 하세요. 이 두 가지를 합쳐도 단 1분이지만 그 1분이 여러분의 다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산의 최명자 할머니도 이 방법으로 좋아지셨습니다. 10년간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1시간 넘게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해요. 라고 하셨죠. 하지만 샤워 중 무릎 뒤에 따뜻한 물을 뿌리고 부드럽게 마사지만 했을 뿐인데 2주 후에 의사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 자국도 안 남아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무릎 뒤가 열리면 하체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다리의 혈류가 되살아납니다. 한마디로 다리가 20년 젊어지는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뒤쪽을 만져보세요. 딱딱하거나 차갑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순환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따뜻한 물 30초, 손으로 돌리기 30초면 충분합니다. 샤워할 때 매일 꾸준히 해보세요. 단 일주일만 지나도 다리 부기가 덜하고 3주가 지나면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리에 온기가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몸의 순환 시스템을 다시 활성화하는 행동입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는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도 다리 통증이 감소하고 무릎 관절염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하체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그 심장이 제대로 뛰려면 무릎 뒤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한 곳이 막히면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손길, 1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몸은 챙기는 만큼 반응합니다. 매일의 샤워 시간 1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피로가 덜하고 다리가 가벼워지며 걸음걸이에 힘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꼭 무릎을 깨워주세요. 파트 6. 다음 장에서는 하체 순환을 연결하는 사실상 몸의 고속도로인 서해부, 사타구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을 관리하지 않으면 하체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곳을 잘 관리하면 하체 혈액순환이 따뜻해지고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혹시 다리가 자주 차갑고 밤에 소변을 여러 번 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몸의 순환이 막혀 생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그 순환의 핵심이자 몸의 고속도로이자 관문인 서해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내과 전문의로 진료해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이 같은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다리가 늘 차가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요. 잠을 깊이 못 자겠어요. 이 증상들의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서해부에 있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철민 씨는 73세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5번이나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해서 졸고 밤에는 뒤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셨지만 제가 그분의 서해부를 만져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혈액이 전혀 통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요? 여긴 그냥 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곳은 온몸의 순환 통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피가 만나는 곳이죠. 서해부는 단순히 살이 접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이 이곳을 지나가고 중요한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곳이 막히면 하체 전체가 차가워지고 순환이 단절됩니다. 하체 근육이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지며 밤에는 혈류가 정체되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간단한 방법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서해부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뿌려주세요. 다음으로 양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복부에서 서해부 쪽으로 쓸어내리세요. 이것만으로 되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병원에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신기하게도 요즘엔 밤에 한 번만 깹니다. 그리고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예전엔 여름에도 내복을 입었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복잡한 악이나 시술 없이 몸의 순환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서해부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의 중심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에는 몸 전체 면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 림프절이 건강해야 감기에 잘 걸리지 않고 몸의 해독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의 연구에서도 서해부 림프 순환이 활발한 사람은 면역력이 높고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의료 연구팀 역시 서해부 혈류가 좋은 사람은 하지 냉증을 겪을 확률이 9배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서해부를 관리하는 것은 곧 전체 면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키캡 1 30초간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서해부 양쪽 팬티 라인을 따라 따뜻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이 직접 닿으면 그 부위의 혈관이 열리고 림프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키캡 2 5초간 손으로 누르기. 5회 반복. 엄지와 손바닥 전체로 서해부를 기분 좋을 정도로만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근육이 긴장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키캡 3 복부에서 서해부로 10회 쓸어내리기. 복부에서 서해부 쪽으로 혈액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양손을 번갈아 감아 쓸어내립니다. 이 동작은 림프와 점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다 합쳐도 1분 30초면 충분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몸의 순환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는 69세였습니다. 하체가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고 밤에 전기장판 없이는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으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서해부를 자극하셨고 3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기장판 없이 잤는데 다리가 따뜻해요. 이게 정말 가능하네요. 그 목소리에는 기쁨이 역력했습니다. 서해부는 단순히 살이 접히는 부위가 아니라 하체와 상체를 잇는 혈류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하체가 죽고 하체가 죽으면 결국 걷는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곳을 자극하면 피가 다시 돌고 다리가 되살아나며 몸의 체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손으로 서해부를 만져보세요. 차갑고 딱딱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단 1분 30초만 투자해보세요.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뿌리고 부드럽게 누르고 복부에서 쓸어내리세요. 그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하체를 되살릴 것입니다. 단 하루 이틀만 해도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다리 부기가 덜하고 한 달 후에는 걸음걸이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서해부는 순환, 면역, 체온을 동시에 관장하는 핵심 부위입니다. 이곳을 잘 관리하면 다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곳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야말로 100살까지 걸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결입니다. 파트 7. 여러분, 최근 들어 유난히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지 않으신가요? 분명 무언가를 하러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친구 이름이 입가에 맴도는데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저는 진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목이 뻣뻣했다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저는 치매나 기억력 감퇴의 시작은 뇌가 아니라 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전에 사시던 박순례 할머니는 70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손주들 이름을 헷갈리고 방금 들은 이야기도 잊어버려요.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표정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목덜미를 만져보았습니다. 손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뻣뻣했습니다. 할머니, 이것 때문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힌 겁니다. 목덜미요? 그게 뇌랑 무슨 상관이에요? 목덜미는 뇌로 가는 마지막 통로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뇌가 굶주리게 돼요. 처음에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신이 맑아졌어요. 손주들 이름도 안 헷갈려요. 저는 그 미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뇌는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뇌에 필요한 혈액과 산소는 단 하나의 길, 즉 목덜미의 혈관을 통해 전달됩니다. 만약 이 길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그 결과 뇌세포는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은 뇌혈류량이 37% 감소해 있었습니다. 또한 치매 위험이 무려 4배나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국립병원 연구에서는 하루 1분 목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뇌로 흐르는 혈액의 양이 4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만 봐도 이것이 단순히 어깨 결림의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키캡 1분간 목덜미에 따뜻한 물로 자극을 줍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줄기가 목 뒤에 직접 닿도록 하세요. 온기가 목 근육을 이완시키고 막힌 혈관을 열어줍니다. 키캡이 샤워 후에는 양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마사지합니다. 샤워를 마친 후 어깨 아래쪽에서부터 뒤통수 쪽으로 천천히 쓸어 올립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로만 하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도 단 2분입니다. 하지만 그 2분이 여러분의 뇌를 깨울 것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께 이 습관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중 실제로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박순례 할머니뿐만 아니라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정희 씨도 처음 오셨을 때 늘 머리가 안개가 낀 것 같고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 의사 선생님, 신문 글자가 머리에 쑥쑥 들어오고 예전처럼 깜빡하는 일이 없어졌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덜미는 단순히 뭉친 근육이 아니라 뇌로 가는 생명줄입니다. 이곳이 뻣뻣해지면 뇌로 피가 가지 못하고 결국 뇌는 산소 부족으로 고통받습니다. 그것이 어지럼증,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깜빡임, 그리고 치매의 시작입니다. 반대로 이곳을 따뜻하게 하면 뇌 혈류량이 증가하여 기억력이 회복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어깨가 가벼워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가 멍할 때는 악보다 따뜻한 물줄기가 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따뜻한 자극이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샤워할 때 1분간 목덜미에 뜨거운 물을, 샤워 후에 1분간 손으로 쓸어 올리기.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정신이 맑아지고 기억력이 선명해지며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으로 목 뒤를 만져보세요. 딱딱하거나 차갑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따뜻한 물을 흘려보내고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세요. 그 온기가 뇌까지 전달될 때 여러분의 정신은 훨씬 더 맑아질 것입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쉬면 되지만 뇌가 피곤할 때는 피를 보내야 회복됩니다. 이제 그 방법을 아셨죠? 파트 8. 여러분, 가슴 중앙, 갈비뼈가 끝나는 지점을 손으로 눌러보십시오. 그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를 명치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곳을 단순히 배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명치는 우리 몸의 감정과 에너지의 중심입니다.